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알트코인 본격적인 불장, 릴리, 상승장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올해 말에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고점까지는 아직 추가로 몇십 프로나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지금 고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부터 상승과 랠리가 나오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 이 정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새벽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두 번 연속 금리 인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2025년 상반기에 4번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해서 금리를 3.5%에서 3.75% 사이로 맞추겠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고용 지표가 굉장히 세게 나와서 금리 인하를 한 달 정도 쉬어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0.25%가 내려갔죠. 그 다음에 내년에도 금리를 연속으로 내리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는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트럼프의 당선 영향도 어느 정도 있지 않나.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금리 인하를 질질 끌면서 느리게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경질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를 좀 의식하면서 한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기자에 대한 인터뷰 질문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사퇴하려고 하면 할 거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안 할 건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롬 파월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현재로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서 새로운 장관이 또 올라오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검증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괜히 불확실성을 만들지 말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던 제롬 파월 계속 잘하자 이렇게 좀 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난 호재입니다. 비트코인을 원유처럼 미국 전략 준비 자산으로 채워 넣겠다는 건데, 자, 비트코인 자기를 이제 거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한 만큼 암호화폐 친화 정책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100만 개를 매입해 20년간 보유한다. 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만 개면 이거 엄청난 수치거든요. 지금 ETF 총 보유량이 100만 개가 아마 얼마 전에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수치인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 블랙록이라는 회사도 비트코인을 아마 4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을 텐데 100만 개라고 하면 확실히 미국 정부 스케일에 맞는 엄청난 양이 되는 거다, 그죠? 근데 이런 전략 준비 자산으로 채워지면 좋은 게 뭐냐면 하방 경직성이 늘어나. 얘네들은 비트코인을 최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최소 1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자,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90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100만 원을 채우기 위해서 10만 원을 더 산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매수가 들어와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잘 안 떨어지는 성질을 띠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비트코인이 암호화폐 시장의 지수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요지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방 경직성이 강해지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비트코인 100만 개가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유동되지 않는 자산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 1900만 개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900만 개 정도가 시장에서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만 개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고 거기다 더해서 20만 개, 이거는 이제 거의 범죄자들한테서 압수한 비트코인 이런 건데 과거에 압수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2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 1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고 블랙록도 한 뭐 40만 개 정도 가지고 있고 기타 회사나 채굴자들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상 비트코인이 오르려면요 시중 유통량이 적어야 된다. 시중 유통량이 적어야, 지금 안 그래도 수요가 높잖아. 수요가 높은데 유통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적은데 유통이 적으면은 당연히 하나의 가치는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 이 친구들은 뭐야? 상수라고 보면 돼, 상수. 정말 엔간하면 안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수들이 늘어나면은 상승하기 좋은, 구조적으로 상승하기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 자, 반면에 비트코인 자체 지금 형태는 어떤가 한번 봅시다. 저도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서 계속 오른다라고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무빙이죠.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고 흘러주는 거, 전고점 살짝 돌파하고 흘러주는 거, 이러다가 전고점 살짝 돌파하고 이렇게 흘러주는 트랩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무지시험 쇼충인 게 아니고요. 제가 옛날부터 차트를 많이 봐왔으니까 느끼는 점이 있는데, 일단은 조정파동 속에 있는 것 같다. 우리가 아직 이때 시작한 복합조정 차트 있죠. 이 복합조정 속에 아직도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롱 사지 말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배열지지 말고 리스크 관리하고 단기적으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승부를 해라. 장기로 갈 거면 현물로 잡고, 이런 요즘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비트코인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안 사면 안 되는 자리인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이 자리에 닿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 자리에 닿고. 그래서 이거는 안 사면 안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렇게 떨어지면 알트코인 불꽃 상승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알트코인은 지금부터 가격 방어도 좋을 것이고요. 가격 방어도 좋을 것이고 상승폭도 좋을 것이고. 그래서 알트코인은 지금 무조건 여러분들 아무거나 하나는 사세요. 아무거나 하나는 들고 있으세요. 알트코인.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트코인 하나 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알트코인 하나는 꼭 들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트코인 하나는 들고 계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